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또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계신 의원님을 현장 연결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현장에서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예산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 계신데요. 그곳의 피해 상황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현장의 소식을 좀 전달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중대본 보고에 따르면 오늘까지 사망자가 17명, 또 실종자가 1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예산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민이 거의 750명 넘게 발생을 했고 주택 침수도 600여 곳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막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비닐하우스 2000동도 유실이 된 상태여서 국가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얼른 돌아가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너무 커서 또 수해민들께 또 따뜻한 위로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지원까지도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백승아 의원님께서는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모두 참여를 하셨어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이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이번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제가 교사 출신이어서 교육계의 여러 의견들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고 여당 의원으로서 후보자분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어야 했고 또 원내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부여된 역할들 사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컸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계의 여러 우려들,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느꼈던 우려점들을 내부에 충분히 잘 전달을 하였고, 대통령실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 판단하셔서, 검토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야당의 그 만남 요청도 응하셔서 원내대표와 만나셔서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뭐 청문회에서 일부 소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진 사퇴와는 좀 다른 개념이어서 아마 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내지는 지명 철회로 이어지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뭐 우상호 수석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그 사이에 있는 뭐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논문 표절이나 이런 문제 의혹에 대해서 소명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견을 내세우면서 소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중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유초, 중고 전문성이 부족했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진 않았다라고는 했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이게 그 여가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또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좀 거세게 좀 비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청문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그날 뭐 혼내듯이 말을 해서 그게 유튜브에 좀 많이 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의사진행 발언이 수십 번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그렇게 시장같이 시끄럽고 계속 모두가 다 발언권 없이 말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있다 이야기를 하고 의사진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네거티브를 하는 그걸 수십 번 반복하는 현장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국힘 내부에서 혁신이 출범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갈등을 외부 이재명 정부 때리기 또는 인사청문회를 정쟁을
이용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강선우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말할 때 뭐 고운 목소리로 저렇게 고운 얼굴로 거짓말을 한다 또는 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몇 초 이렇게 진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봐라 뭐 감정 잡는다 저거 봐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인신공격성 모습들을 보면서 예. 아 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는 오히려 국민들께 신뢰만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청문회가 가장 뜨거웠던 두 곳을 다 동시에 참여하셨던 우리 백승화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듣고 있으니까 좀 생생하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넘겼는데 대통령실에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 이후의 절차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인사청문 보고 채택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대통령실에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여가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채택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에는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다 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과 함께 인사청문 채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악의 경우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물론 되도록 하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법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리박스쿨 청문회도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리박스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천홍 교육부 국장은 대통령실이 글로리 협동조합을 챙기라며 압력을 넣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가 개입이 된 정황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건데요. 이 증언이 갖는 의미와 파장 좀 어떻게 우선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특정 민간 단체가 교육부 공모 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압력을 넣었다. 이것은 대통령실 또 교육부 민간단체의 유착 연결 고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국회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이 리박스쿨이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의 앞글자를 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까지 지금 들어갔다라는 게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데 이 손효숙 대표는 본인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실 때는 현장에서 의원님은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손현수 대표가 내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심신미약 상태이다.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청문회 내내 반복했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저질렀던 짓이 어떤 행동인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선군 부대, 댓글 부대와 우리 리박스쿨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가 내밀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댓글 안 쓰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 정도 수준의 분을 그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등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그 리박스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뭐 조정훈 의원이 또 그 기자회견 같이 이렇게 또 행사를 또 한다든지 이런 좀 약간의 연루 의혹까지도 좀 나왔는데 아직 국민의힘까지도 그 다 열어놓고 한번 좀 알아봐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많거든요. 이 리박스쿨 문제 좀 어떻게 앞으로 좀 다뤄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 리박스쿨 문제는 한두 단체의 일탈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내부 문건을 보면 극우 세력, 극우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양성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시키려는 계획을 수년간 아주 치밀하게 짜온 거거든요. 여기에 극우 세력을 이 양지로 끌어올려서 공교육에 투입시키려는 우리 극우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이 극우 단체의 연결고리 유착 관계를 하나하나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서 하나씩 연결고리를 끊어가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여론 조작 혐의도 있고 또 교육 내용도 상당히 그 아주 편향된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까지 지금 손을 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께서 네.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리박스쿨 관련된 인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까지도 또 드러났더라고요. 교육 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이런 문제. 이것도 국회에서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대응을 더 이어나갈 계획이신지도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회가 어떤 법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발맞춰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할 예정이고요. 이 리박스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우리 공교육의 여러 극우 세력들을 침투시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리박스쿨 보면 늘본 강사만 양성한 게 아닙니다. 고교 학점제 강사, 또 노인 돌봄 인력, 또 청소년 상담사 등등을 양성해서 투입시키려고 한, 그러니까 공교육의 제도권으로 침투하려고 한 시도 정황들이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이런 인사들을 교육부에서 중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교육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이 허점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국회에서도 이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점검하면서 바로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극우단체와 행정부와 아주 깊숙하게 또 뭐 국민의힘까지 열어놓고 한번 이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게 거의 그 사이버 내란이다라고 규정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이버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좀 특단의 대책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라는 일부의 의견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더 공론화하고 앞으로 좀 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윤석열의 12.3 내란이 어떤 망상과 무력을 이용한 내란이었다고 한다면 리박스쿨은 아이들에게 극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한 교육 내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단 공교육의 제도권에서 이런 민간 단체와 극우 세력의 시도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자손단이라는 댓글 부대 운영 그리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리박스쿨이 뭐 단순한 교육단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까지 한 것으로 이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공적 자금 사업에까지 개입을 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들 이게 정말 한국 교육에는 정말 아주 그 뭐랄까요 거의 독약을 뿌린다라고 봐도 이 표현이 뭐 지나치진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백승하 의원님께서 또 많은 그런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론 조작 부분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 보면 활동 요령이라는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문건에 보면 리박스쿨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손효수 대표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인분들께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린 것이고 인터넷에서 이런 의견도 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들을 활용하려고 했던 정치권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예, 좀 주제를 바꿔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까?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있었죠. 그중에 양평 고속도로 이 수해 문제는 이 양평 주민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가 너무나 절실했던 주민들이 겨우겨우 정말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이뤄낸 사업인데 이것에 그 노선을 바꿔버렸잖아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그랬다면 그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랬다면 소명을 하든지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든지 다시 노선을 바꾸든지 해야 됐는데 아예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찔리지 않는다면 어째서 갑자기 잘 추진되던 정책을 백지화했을까? 이것은 분명히 김건희 일가와 또 대통령과 김건희와 유착이 되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는 의미의 논평이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뭐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고요. 국토부 내부의 대응 네. 조직까지도 포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일했던 인사들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 대해서까지 엄정한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또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시고요. 이 법안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교 현장은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장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학교 민원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학교 민원이 너무 악성 민원으로 치달아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학교 민원에 있어서 체계를 만들어서 개인과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민원 대응 체계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그 안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위축되어서 학생을 제대로 생활지도 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 그 법안 설명까지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 개정안이 네. 그 통과가 되면 이게 뭐 학교에는 또 어떤 변화가 네. 좀 예상이 됩니까? 1대1로 악성 민원을 넣는 것이 방지가 되고 이 학교 안에 민원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민원 대응 팀 안에서 그 악성 민원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학교에 전달되지 않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지도할 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이 법안이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인교회 엄마시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주시죠. 네네. 예, 국자 여러분, 이렇게 수해 현장에서 만나 뵙게 돼서 좀 송구한 면이 있고요. 제가 원래는 스튜디오에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예산으로 이 수해 복구를 오게 되면서, 이렇게 야외에서,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그 백승하 의원님 인터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승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